서현종합부동산투자자문 자산관리 선임연구원 변서은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서현투자자문 자산관리연구원 변서은입니다. 오늘도 2R, 알기 쉽고 알찬 정보로 속 시원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2R, 알찬 정보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고요. 네, 아름답게 오셨으니 또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보까지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변서은 전문가님, 최근 이제 거시경제 변화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 유엔은 2019년과 2020년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예상 성장률을 원래 발표했던 3%에서 각각 2.7%, 2.9%로 낮췄습니다.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이제 긴장 고조와 각국 경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그리고 기업의 신뢰성 저하가 원인인데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상호 전체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면 2021년 글로벌 GDP가 6천억 달러, 이 한화로는 70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현재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나머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들을 인상키로 하는 등 이제 보복 관세가 계속되고 있죠. 예. 세계 경제 손실 700억은 관세 장벽에 따른 이런 감소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 시장 침체와 소비와 투자 위축까지 반영해서 글로벌 경제가 받을 수 있는 타격을 추정한 금액인데 이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한국과 대만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 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세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예. 정말 관세 폭탄이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우등 터진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등만 터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해 3분기부터 왜 다들 웃으세요? 아니, 표현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라는 건데 일단은 지난해 3분기부터 이 글로벌 주택 가격 자체가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까지 지금 또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 같이 성장하고 하락하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또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현재 모습을 좀 더 저희가 자세히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일단 저희가 경제 이야기를 오늘 다룬 것은 이 경제와 부동산과 주식은 항상 이제 사이클이 비슷하게 이제 텀을 두고 같이 돌아간다는 건데 그간 이제 화랑을 누렸던 세계 주요 국가 부동산 시장이 속속 조정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8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저금리 시대가 10년 만에 끝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도 이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출 규제와 세금 제도 등을 강화를 하면서 주택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는 이유인데요. 올 들어 기준 금리만 3차례 올린 이 미국도 주택 시장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최근 수년 동안 최저 기록인데 올 초 1.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2.25%로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7년 만에 가장 높게 뛰었죠. 대출금리가 오르자 이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주택시장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건데요. 일본은 1985년 이 미국과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화 절상과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서 통화 완화 이제 정책을 사용을 했죠. 결국 이것은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 붕괴에 따른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를 초래했는데 지금 거침없는 상세를 보여온 중국 부동산 시장도 고도 이제 성장기 일본과 같은 이 거품 징후를 보여서 그거에 따른 이제 충격파 또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보다 거래량이 반토막 난 홍콩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출 금리가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내놓거나 매입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그동안 또 급등했던 캐나다의 밴쿠버나 토론토,
호주의 시드니나 멜번도 정부의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예, 변소연 전문가님, 네. 이렇게 비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내수 부진 현황부터 좀 볼까요, 그러면? 우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내렸습니다. 특히 미국 무역 전쟁이 이제 확산될 경우 성장률이 2.2%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경기 침체의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미국 금리 인상, 두 번째 미중 무역 전쟁, 세 번째 국내 내수 부진입니다. 이런 타격으로 기계, 자동차, 그리고 전자산업 등 이제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설비 투자 부진 강도가 심해지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제 관점인데, 올해 1분기 설비 투자 지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9.5%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해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수출 증가율도 지난해 2017년 3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올해 1분기에는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역시 설비 투자 둔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국내 총 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수출이 5개월 연속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국가별로 지금 4월에 중국 수출이 12.1% 감소를 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전체 수출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중 중국 비중은 26.8%에 달했고, 중국이 대미 수입을 대폭 확대할 경우에 한국 수출이 좀 예상외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부동산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들 좀 전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했던 것도 네.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경기가 좋아도 부동산이 막 좋다. 호황이다 막 이런 얘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알짜 투자처 찾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시간 진짜 여러분들께서 꼭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위기 속에서도 분명 미래가치 높은 알짜 투자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소연 전문가와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빛나는 투자처 어디 주목하면 좋을까요, 변소연 전문가님? 일단 이 집값 상승과 하락은 경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요. 네. 상승 속도는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집값의 내재 가치는 인프라와 주민의 경제력과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관심 있게 볼 곳이라면 지금 초소형 아파트나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신축 또는 인프라 호재가 있고 입지 좋은 곳에 5년 이내 재건축이 완료돼서 입주가 가능한 곳, 아니면은 이런 데 아니면은 10년 이상 이제 소요되는 곳을 사야 하세요. 그래도 이제 대지 지분은 높을수록 좋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나는 꼭 굳이 아파트를 사야겠다 하시면은 이 교통이 좋고 인서울 뉴타운이나 학군이 좋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잠실이나 개포도 모두 호재 지역이고요. GBC가 들어오는 삼성역부터 수서까지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거주라면은 서울로, 투자는 아직 덜 오른 GTX역이 들어가거나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이 아직 오를 곳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흔들리는 부동산 위기인가 기회인가 변소연 전문가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경제가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와중에도 어떤 투자를 하냐, 이 선택에 따라서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겠죠. 이 부동산 시장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합니다. 경제 상황도 지금 당장의 코앞을 보지 말고 좀 멀리 내다보시면 좋고요. 이런 위기에 이 불안한 주택 시장을 대처할 만한 시장을 찾으셔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